안녕하세요. 마이스토니치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오전 9시 16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큰 변동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서 일단 영상 녹화를 장중에 굉장히 아침에 일찍 시작해봤고요. 내용이 별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옆에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8월 한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이 곧 떨어지고 대폭락이 나올 것처럼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나오잖아요. 결국 반등은 나옵니다. 아직까지. 왜냐면 시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걸 봐왔던 사람들은 아마 좀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조금 다르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저희 그냥 마일스톤 H 기본 채널에서 게시글을 올리는데 결국 수익을 내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중이라고 할 수 있는 대오라고 하는 그 무리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수익이 잘 나지 않아요. 날 수 없는 구조가 이 투자 시장이고, 결국 뭐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경영상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일기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일기분들한테는 처음 시작할 때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밤에 한두 시간씩 공부를 했었죠. 2시간 넘게도 공부한 적이 꽤 많았고, 라이브 영상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시험 방송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 보시게 되면, 특히 교육 영상 위주입니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꼭 보십시오.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대화를 하고, 제 내용들도, 제가 공부한 내용들도 모두 다 집어넣어서 그걸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제가 통해서 후원도 받겠지만, 사실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오늘은 아니겠지만 교육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게 보자면 앞으로 국채금리 장기 사이클이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제 교육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국채라는 것, 그리고 현재 미국 중심의 미국 달러죠. USD를 중심으로 한 이 피아 커런시 세상이죠. 명목 통화 세상에서 달러와 금리의 역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건 충분히 교육 영상에 넣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실물 시장들이 엄청난 변동이 생길 겁니다. 그것 변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걸 대비하지 못한다면 진짜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40년 만에 돌아오는 새로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고, 그리고 저도 준비하고 있고, 제 후대, 왜냐면 기간이 짧지 않잖아요. 40년의 사이클이 또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4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40년 후에 또 다른 사이클이 돌아올 건데,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후대에 또 중요하겠죠. 저희 꼬맹이들도 이제 10대니까 40년 후면 지금의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있겠네요. 저만 생각한 것도 아니고 후원인들 분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이걸 보실 그 후대에 있는 분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앞으로 이 사이클을 대비한다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시장뿐만 아니라 현업에서도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경제가 그렇게 많이 바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이건 단지 수익만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고, 어떤 기회가 포착이 되느냐,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오는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죠. 앞으로 돌아올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진 않을 거다.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대변혁의 시대에서 그 산업군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대량의 그 해고가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조만간이라고 생각되고, 원달러 환율 관련된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약간 머뭇거리면서 말씀드렸죠. 만약 저라면, 그리고 해외와 어떤 무역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원달러에 대한 헤지를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 그게 멀지 않았다.
증시랑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증시랑 같은 시점에 움직일 건데 연말, 빠르면 연말일 것이고요. 늦으면 내년 초쯤 되겠죠. 그래서 좀 큰 변동이 올 겁니다. 큰 변동이 올 거니까 대비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 변동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많은 영역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질 때 피할 수 없고요. 잿더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실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오늘 큰 변동 없을 것 같아요. 약보합으로 하락이든 상승을 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것 같은데 호흡이 돌아오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와치 툴로 다시 보시게 되면 앞으로 20일 남았어요. 20일 남았는데 현재 비율을 보자면 어떻죠? 파월의 연설 이후에 조금 변동이 있었잖아요. 550에서 575까지 올라가는 이 변동이 거의 50대 50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또 어떤가요? 525에서 550이 거의 다수예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 더 이상 못 올린다. 여기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영역이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이 곧 나와요.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심리적 현상들이 굉장히 나올 거예요. 심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국채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국채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지지만 누군가 그걸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뭐죠? 사람들이 심리가 불안하니까 국채에 눈을 돌리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고점 아니야? 고점이라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국채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은 불안정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상대적으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장을 제가 오른다라고 보고 있죠. 아까 뒤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메커니즘을. 결국 시장의 금리는 오르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국채 금리 수익률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겠지만 대신에 돈이 조금은 더 돌 수 있기 때문에 증시 쪽으로 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미묘한 균형, 국채시장과 증시시장이 미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많은 뉴스들에 큰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드리면서 금주에는 여러 데이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등락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카카오톡상에서 말씀드렸죠.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죠? 물가지수 발표에 다음 주 초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와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래요. 내만여의 날입니다. 패드와치툴에서 보셨지만 20일 후에는 어떻죠? FOMC 발표가 있어요. 수많은 지표들도 있고 주요 발표도 있고 주요 시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금리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변곡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아래 등락이 있을 거지만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는 와중에 약간 눌린다면 매수 시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무너질 게 아니니까요.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상만 보자고 하면 여전히 bad is good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10월달까지는 상승을 열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9월, 10월이요. 2달 동안은 그냥 마음 편하게 저는 볼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따라 하셔라.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investing.com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일정표상 오늘 근원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예측치는 4.2%고 이전은 4.1이었어요. 그럼 실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곡까지는 아니고 파형 자체가 이렇게 그냥 가느냐, 이렇게 갔다가 가느냐 차이겠죠. 그래서 실제가 예측치보다 일단은 무조건 작은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모르죠. 왜냐면 물가 예상치에 보게 되면 코어도 있고 일반도 있는데 어떤 지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MOM이죠. month of month라고 해서 매월 지난달 대비 얼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얼마다니까요. 현재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카카오톡 상으로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전보다 예측치가 조금씩 다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치도 여기에 가깝게 나오면 시장이 조금 충격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죠? 살짝 눌렸다가 올라갈 거예요. 이건 파형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상승 중에 눌림, 상승 중에 눌림, 이런 식의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그러면 저희는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주워 모아야죠. 감사하게 땡큐라고 생각하고 주워 모아야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10월, 11월 달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거나 패드와치툴이나 저희가 보고 있는 주요 이정표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조금 분할 매도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현재 파형을 해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큰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 나온 파형 자체가 1, 2, 3, 4, 5. 그러면 오늘은 예를 들면 334를 깨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깨지만 않고, 이런 식으로 깨지만 않고 344를 깨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거의 분할 매수 끝낼 겁니다. 끝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32와 334 정도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평균 단가입니다. 평균 매수 단가라고 보고 있으니까 위쪽에서 매수한 거, 아래쪽에서 매수한 거 합산하면 여기 332나 334 정도 사이에서 거의 분할 매수가 끝날 거예요. 저는 매집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그냥 2달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게 만약에 이 파형이 맞다고 하면 1파, 2파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태로 하니까 1, 2, 3, 4, 5 해서 하나 파형 그릴 거예요. 여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게 하나 파형입니다. 하나 파형.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여기 351이죠. 351은 그냥 넘어간다. 디폴트 값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파형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기다려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직 빌빌거리고 있어요. 빌빌거리고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받아서 저는 66,700원 전후로 해서 거의 이 정도쯤에서 지금 평균 단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바닥이 여기서 매물대가 엄청나게 형성되기 때문에 지지 하면서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갈 거니까, 벌써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매물대가 형성돼서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잖아요. 파형으로 보자면 여기서 이제 조정 파형 끝났죠. 이런 식으로 끝나고 여기서 올라가고 있어요. 파형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다. 1파, 2파 올라가고 있습니다. 1, 2, 3, 4, 5 해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1, 2, 3, 4, 5 형태인데 흔들림 없이 시장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금 보고 있는 뷰에서 변동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엄청난 메시지를 드릴 건 없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아침은 그 전날 미국 시장이나 이정표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면 오전 중에 대부분 실시간 변동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끝날 겁니다. 혹은 메시지가 특별히 없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크게 심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조금 시장을 멀리서 지켜보세요. 앞으로 2달 동안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지루한 장일 겁니다. 하지만 어느 중간에 앞서 보셨던 이정표들이 조금 가격하게 움직이는 시점이 나온다면 시장이 또 한번 크게 움직일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투자는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제왕이니까요. 여러분이 꼭 그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교육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유심히 생각해 보시면서 교육 영상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